브루클린 식물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루클린 식물원은 맨하탄 남쪽 브루클린에 위치한 식물원인데요. 여기를 가자면 프로스펙트 파크역에서 내려서 프로스펙트 공원을 찬찬히 둘러보시고 식물원을 보셔도 좋겠고, 아니면 곧장 식물원만 보시려면 브루클린 뮤지엄역에서 내리시면 바로입니다. 브루클린 식물원은 뉴욕 식물원보다 조금 늦은 1910년에 개장했고, 매년 9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이면서 브루클린 지역의 중심 녹지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6만 4천 평이니까 뉴욕 식물원의 대략 한 5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뉴욕 식물원이 식물종을 수집 보존하고 연구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브루클린 식물원은 교육과 연구 기능도 수행하고 있긴 하지만, 정원처럼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꾸며진 공원과는 또 다른 식물 볼거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에너지 절약과 환경 체험 활동을 중시하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큰 특징으로 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브루클린 식물원 입구 매표소 모습입니다. 매표소를 거쳐 들어가면 우선 방문자 안내소가 나타납니다. 이곳은 카페를 겸해 각종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방문자 센터 지붕에 LED 인증을 받은 옥상 정원이 꾸며져 있는데, 지열 난방과 더불어서 강우 유출을 흡수하는 레인가든과 더불어서 토종 초화류와 야생화가 뒤덮인 모습이 아주 이색적입니다. 예,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온실 앞 릴리풀 테라스라 불리는 작은 정원입니다. 이 온실은 영국 큐 가든의 팜하우스를 모방해서 1921년 건립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 앞에 좌우대칭에 정형적인 연못을 두고 물을 좋아하는 수생식물들과 숲건초 그리고 초화류들을 정원의 가장자리에 심어서 경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가 7월이라 수국이 피어 있긴 하지만은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 백합이 한참 피어 있을 때는 정말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1915년 조성된 자파니스 힐 앤 폰드 가든이라 불리는 일본 정원입니다. 시오다 다케오라고 하는 일본인이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공공정원에 만들어진 최초 일본 정원이랍니다. 1915년 당시는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였고, 조선은 물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죠. 이때 영국과 함께 연합국의 일원이었던 일본이 미국에 보낸 아부성 선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1916년 촬영된 당시 사진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은 나무가 우거져서 아주 멋진 풍광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본 신사 입구를 장식하는 도리가 물가에 우뚝 솟아 있고요. 도리 건너편 정자는 전망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변 일대는 이처럼 전형적인 일본식 정원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일대는 일본으로부터 기증받은 42종 약 200여 그루의 벚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피는 4월은 화산 벚꽃이 정말 장관을 이룹니다. 게다가 1982년부터 사쿠라 마츠리라 부르는 일본식 벚꽃 축제를 개최해서 일본 문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죠. 이 사진은 1982년 처음 벚꽃 축제를 개최할 당시 식물 원장이었던 엘리자베스 슐츠 여사에게 일본인들이 기념 선물을 증정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 포토맥 강가에 심겨진 벚나무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군림하는 일본의 매우 치밀하고도 계산된 이런 작업들이 일본을 통해서 동양을 이해하고자 하는 서양 사람들에게 일본은 신비하고 매력적인 전통을 가진 고상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게 함으로써 왜곡되고 날조된 주장을 쏟아내는 램지어 같은 친일파들을 양산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본의 유리한 정책과 여론을 만들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점,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참 늦긴 했지만은 최근 우리도 민간 영역에서 이뤄낸 K-팝의 폭발적인 인기와 영화 기생충 그리고 미나리 같은 문화 예술 분야에서 큰 성과는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임으로써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동경하게 하는 귀중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강대국에 아부하듯 정략적으로 뇌물을 갖다 바쳤다고 한다면 우리의 한류는 세계인들이 스스로 찾고 즐기는 것이니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님께서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충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 가지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김구 선생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꼰대스러운 이야기 있나요? 넘어갑니다. 끝으로 브루클린 식물원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환경보존과 에너지 절약에 관한 노력들의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내판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개울은 습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물 여과 과정을 재현하였다. 일본 정원에서 흘러든 물은 식생을 통과하면서 속도가 늘어져서 유기물을 걸러낸다. 개울가 토양 속 미생물들은 물속 유기물이나 화학적 오염물질들을 분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레인가든에 관한 설명입니다. 레인가든은 물을 모으고 걸러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한다. 이건 특히 홍수가 났을 때 오수관이 넘치게 되는 도시지역에서 대단히 유용하다라는 설명이고요. 그 아래쪽에는 방문객센터의 식재지역은 매년 약 19만 갤런, 720톤이죠. 19만 갤런의 빗물을 모으고 여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부는 일본 정원 연못에 잠기게 해서 도시로 흘러갈 강수량을 줄여준다 하는 내용입니다. 태양 그림자에 관한 설명입니다. 프리트 유리는, 여기서 프리트는 유리 만드는 재료의 일종으로서 이 프리트 유리는 태양열을 반사해서 빛을 확산시키는 특별한 패턴의 유리입니다. 돌출된 개구부와 유리창은 직사광선의 양을 줄임으로써 태양열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라는 설명이고요. 무늬가 있는 유리는 투명한 유리보다 새들이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새들의 충돌 사고를 방지해 준다는 거죠. 또 방문객 센터에는 남향으로 돌출된 프리트 유리로 만든 창이 있는데 태양 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건물 안으로 더 많은 햇빛이 들어와서 공간을 따뜻하게 해주고 또 여름에는 햇볕이 실내로 드는 것을 차단해줘서 에너지 효율을 높여준다는 설명이죠. 지열 냉난방에 관한 설명입니다. 브루클린 식물원 땅속 깊은 곳은 화씨 약 55도, 습시라면 12.8도더군요.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물을 관정을 통해 지하로 보내면 수온이 습시 13도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이 물을 다시 지표면으로 퍼올리면 일정한 온도가 유지가 되니까 이런 방식은 기존 대부분의 냉난방 시스템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브루클린 식물원에서는 지하 400피트까지 내려가는 28개의 관정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 두 식물원을 둘러보고 돌아오자마자 마침 우리 학생들이 현장 실습 나가 있는 우리나라 식물원 두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방 보고 들어온 미국의 식물원과 우리나라 식물원을 잠시 비교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택식물원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민간 식물원으로서는 거의 초창기에 설립된 식물원이라 할 수 있는데요. 면적은 약 20만 평, 동원과 소원으로 나눠져 있고 자생식물 2,400여 종에다가 외래식물 7,300여 종에서 총
1만 종 가까운 식물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감도에서 보듯이 야트막한 야산을 잘 가꾸어서 식물으로 만들었죠. 기존 언덕과 계곡 그리고 기존 식생을 잘 보존하면서 외래 수정을 도입을 해서 식물종의 보존과 더불어서 볼거리와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남수목원인데 이곳은 나남출판사를 운영하시던 회장님께서 조성한 수목원으로서 2008년에 개장했으니까 역사는 10여 년에 불과하지만 면적은 20만 평이나 되는 꽤 넓은 곳입니다. 이곳은 위치가 포천 종현산 산자락이어서 기존 지형과 자연 식생을 잘 보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입구의 모습입니다. 들어서면 바로 방문자 센터가 있고 그 뒤로는 산입니다. 이곳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이 책박물관과 북카페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출판사 운영하시던 원장님 이력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수목원은 기존 식생을 그대로 잘 보존했기 때문에 인위적인 요소를 최소화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잠시 둘러본 짧은 경험으로 미국과 우리나라 식물원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 짧은 경험을 일반화한 오류, 소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저의 뇌피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식물원과 수목원의 차이가 뭘까요? 식물원이나 수목원이나 다양한 식물종들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기록하는 학술적 기능을 갖는다는 건 공통점이라 할 수 있겠는데 최근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와 교육 및 휴양 기능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 식물원이나 수목원이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이후로 서양인들이 본격적으로 식민지 침탈에 나서서 다른 나라에서 발견한 신기한 동식물들을 본국으로 가져가서 전시하고 감상하려고 했던 제국주의적 침탈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온실의 발달과 보급도 기후 조건이 맞지 않는 동식물들을 자국으로 가져가서 살려내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어원으로 살펴보면 식물을 뜻하는 영어 보테닉 가든에서 보테닉이란 말은 고대 그리스어에서 약초를 뜻하는 보타니코스 또는 식물이나 풀을 뜻하던 보타인에서 유래했다고 하고 수목원을 뜻하는 아보레툼은 나무를 의미하는 라틴어 아보에다가 명사형 어미 이투임이 붙어서 나무가 자라는 곳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로 보면 식물원이 좀 더 큰 넓은 의미를 포괄한다 할 수 있겠고 수목원은 목본 식물이 중심이 된다고 하겠죠. 여기에 식물원은 가든이란 말이 붙었으니까 식물을 수집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정원처럼 잘 가꾸어 전시한다는 의미가 덧붙여져 있는 데 비해 수목원은 당초부터 전시 기능은 고려사항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수목원에도 목본 식물 외에 초본류도 많이 가꾸고 있고 전시 기능도 강조되고 있어서 사실상 그러한 구분이 별 의미가 없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우리나라의 식물원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양호한 식생을 가진 산지를 식물원이나 수목으로 만든 것이 대부분이죠. 그건 우리나라가 삼천리 금수강산이고 산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여깁니다만은 미국의 경우에는 사례에서 보신 것처럼 평지에 인위적으로 조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지형적 특성도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자연을 대하는 서양인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정원을 만든다고 하면 있는 자연을 어떻게 하면 잘 보존할 수 있을까에 먼저 가치를 두죠. 그래서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인공을 가미하는 데 비해서 서양인들은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인위적인 손질을 가해서 자연을 완벽하게 재현하려는데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자연을 완벽하게 지배해서 통제하고 관리한다는 서양식 사고방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미국의 식물은 역시 이러한 가치관이 반영이 되어서 만든 사람의 기호와 취향에 따라 다양하고 아기자기한 볼거리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격차죠. 경제적 배경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경제력은 물론 지금은 이제 격차를 많이 줄여가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미국과는 아직도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대규모의 인공적인 식물을 조성하려고 해도 경제 규모가 따르지 못하는 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의 전통 정원을 보더라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곡창지대라 불렸던 호남 지역과 험준한 상지가 많은 영남의 정원도 차이가 크죠. 농업을 기반으로 하던 조선시대에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호남 지역에 조성된 소세원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또 복일도를 보더라도 자연을 받아들이되 인위적으로 강응한 흔적이 역력히 보입니다. 하지만 험준한 산지가 많아서 경제적으로 빈안했던 영남 지역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서 산수 풍광이 수려한 곳에 정자 하나 달랑 지어놓고 그 전체를 정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나라에도 예가 있긴 한데 천리포 수목원이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리포 수목원은 한국에 기여한 제1호 미국인 밀러 원장님, 우리식으로는 민병갈 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민병갈 원장님이 조성한 수목원인데, 이건 서해안 모래땅에다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특이한 나무들을 심어서 인위적으로 가꾼 아주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 문화적, 경제적 배경이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기화 미국인 밀러 씨가 그의 그 개인적인 취향을 반영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어떤 경우가 더 좋고 어떤 경우가 나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만 미국으로 대표되는 서양인들의 사고방식과 문화가 우리와 어떻게 다르고 또 그 결과가 정원이나 식물을 만드는 데도 어떻게 반영되었을까, 이런 것들을 잠시 생각해 본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